자, 안철수가 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만 분권형 대통령제지, 그래서 단순히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 축소형 분권형 제도 가자.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지 이원 집정부제로 가자라는데 찬성을 한 겁니다. 안철수는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또 지는 마치 이원 집정부제와 다른 듯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 후보가 총리가 되면 5년 내내 싸울 거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마치 대통령제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도 좀 웃긴다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안철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김동연이까지 지금 입만 열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청와대를 슬림화해야 된다. 기득권 중심 정치 구조를 깨야 된다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또 왜 이럴까요? 자, 이자도 어제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을 하며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헌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안철수하고 김동연이가 과거에 김종인이나 김병준이나 김한길이는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했을 건데 새로 등장한 개헌 뉴페이스 둘이는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니까 이제 행령 21이 하도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 빨간 줄을 끊으니까 살짝 말을 바꿔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 축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년 단임은 성과를 짧은 시간에 내기 위해 청와대 중심으로 다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청와대가 챙긴다.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청와대를 바꿔야 한다. 내각 중심으로 가야 한다. 청와대는 슬림화해야 된다. 자, 여기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김병준이 밑에 권력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와대의 권한을 30% 정도 인원을 줄이고 축소시켜가지고 수석을 없애고 그리고 내각 총리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이 축소된 분권형 대통령제를 윤석열이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윤석열이 전부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윤석열이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영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이는 권력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그리고 이 내각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거둬들인 적이 없어요. 옥상옥이 아닌 각자 업무에 따라 권한을 쥐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분권형 내각제, 즉 이원 집정부제나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와 김동연이 같은 날 입을 모은 듯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를 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안철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된다. 권력구조 개편을 말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말한다.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말하는데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양당제 체제에서 바로 내각제로 넘어가는 것은 최악이다. 내각제는 다당제가 가능할 때 넘어가야 된다.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야당이 되고 여당이 총리가 되면 5년 내내 싸울 거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4년 중임제가 아니라 제왕적 권력을 나눠주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당제가 실현 가능한 대한민국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겠느냐 하니 우리나라는 다당제로 가야
시대 교체가 가능하다. 양당제가 되면 극한적 대립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당제를 하기 위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지난번에 연정과 국회 추천 총리를 찬성을 했죠. 자, 심상정이까지도 슈퍼 대통령 시대 끝내겠다. 청와대 수석을 폐지하고 국회가 총리 추천을 하도록 하겠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이도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을 보장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제도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특별히 더럽고 국회의원이 특별히 깨끗한 게 아니라 둘 다 더럽기로 말하면 거기서 거기일 정도로 쓰레기통 시궁창 가릴 바가 못 됐는데 국회 추천 총리를 말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쭉 보면 이재명이나 심상정이나 안철수나 김동연이나 그리고 윤석열이까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왜 말이 비슷할까요?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나 저러나 개헌에 준하는 행동을 해서 대통령 권한을 스스로 줄인다고 할까요? 대통령에 나선 사람이 대통령 권한을 스스로 줄이겠다고 전부가 이렇게 똑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어요? 제일 이상한 거는 윤석열이죠. 안철수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항상 광이나 팔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철수도 이번에 독자적으로 지지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3등이지 1, 2등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야 3등으로서 지가 나중에 광 팔았을 때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동의를 해놔야 지도 광값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안철수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심상정이 또 마찬가지고. 김동연이 또 뭐, 그리고 광팔 이웃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뭐 광값 나눠 먹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저분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저러는 거는 윤석열이한테 압박받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왜 저러냐? 제1야당의 후보고요. 그리고 문 정권과 맞서야 되는 윤석열까지 저런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요. 누군가가 똑같은 안을 짜가지고 후보들한테 던져주고 너네들이 협조하면 봐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두들겨 잡겠다.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전부 대통령 돼 보겠다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진위를 문가리한테 전달하려고 그렇게 앞다투어서 해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 투명한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제어하면서 얼마든지 현행 대통령제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고 해서 제왕적 카리스마가 없어지는 대신에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국회 추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수석 없애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 줄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매번 그냥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총리와 대통령 사이, 국회와 대통령 사이. 그래서 결국은요, 국회가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권한을 더 줄일 거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결국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시한부고 그러다가 2024년 총선 때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 해보지만은 안 되겠다. 결국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것이 헌법과 실제 내용이 맞다면서 그렇게 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넣은 사람들이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정말 저는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윤석열은 왜 분권적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좀 밝혀라. 윤석열은 다른 사람과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걸 안 밝히고 적당히 대통령이 되겠다 생각해서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입장 밝히세요. 상김씨 쫓아냈지만 아직도 이 불씨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불씨를 확실히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오늘 이 시점에 입장이 뭔지 확실하게 밝히라는 겁니다.